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교차가 좀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참 기분 좋은 공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열린마당은 열린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가을을 조금 더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초대석으로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 두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은 21년 차 노래 강사이자 인기 작사가이기도 하십니다. 김현진 씨 함께하시고요. 그리고 산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산 전문 기자 김희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 베테랑 노래 강사가 알려주는 노래 잘하는 비법. 이거 놓칠 수 없고요. 네. 특히 이분의 히트곡. 평행선을 직접 불러주신다고 오, 하니까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 전문 기자 김희수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산들, 가을 산들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행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꼭꼭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리 이쪽으로 옮기셨네요. 어머.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풍경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저기 초대석에 와 있을 때는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훨씬 힘들고 네.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색다른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디가 더 본인 자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늘 지나봐야 판단하겠습니다. 아마 잘하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이돈삼 선생님은 전라도를 손바닥 들이다보듯이 훤히 들이다보시는 분이라 그렇죠. 네. 오늘 방송도 훤하게 잘 하실 겁니다. 너무 좋은데 단점이 이돈산 선생님께서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풍성해 보이네요. 그것이 단점이네요. 네, 저희가 되도록이면 투샷보다는 원샷 위주로 좀 그래주십시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린 초대석 첫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뵐 텐데요. 정말 재치 넘치는 입담과 주체할 수 없는 끼로 전국의 노래 교실을 확 휩쓸고 있는 그런 네. 분입니다. 21년 차 노래 강사 김현진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주 찍고 광양 여수 돌아서 서울 남양주까지 일주일이 정말 바쁜 남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노래 강사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에너지가 대단하십니다. 야, 바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급하시죠. 네. 네, 미리 알아서 그냥 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자 소개해드린 것처럼 21년 차 노래 강사이시고요. 또 인기 작사가이십니다. 그동안에 만드신 곡이 네. 몇 곡이나 되는지 혹시 꼽아보셨어요? 한 30여 곡이 지금 오. 저작권 협회에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발표돼서 방송에 나오는 노래는 이렇게 손에 꼽지만 네. 그래도 각자 그 받으신 가수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본인 노래 PR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또 빛을 볼 날이 오겠죠. 네. 저희가 알만한 노래들이 어떤 일단 노래들이 요즘 가장 히트곡은 문희옥 씨의 평행선 그리고 우리 서지호 씨의 네. 남이가 남이가 네, 유현상 씨의 청춘 응원가 진미령 씨의 왕서방 네. 오승근 씨의 주인공은 다 하실 나야나 거예요?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겸손하게 뭐 몇 곡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게 따박따박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죠. 예, 꽂히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정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두둑하시겠어요? 요즘에 이제 통장에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마다 네네네. 내가 전생에 무슨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나 네. 이렇게 지금 의뭇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음악 활동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신 분들도 그러시고 네. 지금 김현진 씨처럼 뭐 노래 강사이자 작사가이셨던 분들도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19라는. 네. 근데 그 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열심히 하셨다고요. 네, 그때 일은 없었지만 네. 그 시기에 좀 유명해진 계기도 있었고 제가 또 이렇게 작사를 했던 노래들이 또 코로나 시기니까 이렇게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찾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좀 제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네. 코로나19 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좀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결 표정이 밝아 얼굴이. 보이십니다. 그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 특집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힘든 사람 특집. 힘든 사람 예, 예. 특집이었는데 망했다뇨.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든 티 안 내려고 네. 방송을 이렇게 웃으면서 했었습니다만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도 이제 지나고 지금은 이제 노래교실도 정상으로 돌아
돌아왔고 네. 많은 분들이 다시 제비 집 찾아오듯이 네. 다 찾아와서 앉아 계시니까 지금 즐겁게 수업하면서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방금 이제 뭐 잘 안 됐다 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닥을 치고 지금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네네. 지금은 얼마나 많이 회복을 하셨는지 수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어요. 네. 일주일 지금 풀로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수업이 다 짜여져 있어서 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소개 때도 뭐 네. 여수광양 찍고 서울 네. 남양주까지 전국으로 네. 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지 네.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나는 자, 수업하는 모습이죠. 좋아집니다. 여기는 광양 노래교실인데요. 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공간의 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네. 공장 굉장히 크고요. 회원이 한 150여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일단 회원분들 많으시고요. 네네. 어깨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니까 컨셉이 중요해요. 일단 음정 박자보다도 얼굴을 밝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밝게 만들어보세요. 시작. 야,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 일단 다 저만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들 아이돌이네요. 가사 한 번 모르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통과 다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준비, 갑니다. 여기 사람이 있구나. 잠깐만요. 바뀌어버렸네. 자, 풍악을 울려라. 네, 다시 한번 집중력이 준비. 엄청 대단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걸 막 웃으시고 그래서 예, 식은땀이 납니다. 좀 가끔. 네. 아, 저렇게 같이. 자, 제가 뭘 보려고 했냐면 지금 어떤 분들은 눈치채고 풍악을 울려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울려 맞아. 억각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꾸 우리 어머님들 흉내를 좀 내거든요. 예, 자꾸 틀리시니까. 이런 현상이 태반이에요. 노래를 좀 배워봤거나 불러보신 분은 그 첫머리 잡는 게 익숙한데 이제 처음 불러본 안 불러본 분들은 뭐 했다가 남이 옆에서 통학을 나오니까 울려 그렇지. 저 어려워. 노래를 부르는데 원래 노래 가장 처음 어려운 들어갈 때가 제일 네, 힘들잖아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첫머리 들어가는 부분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손바닥에 딱 들어가니까. 반주를 안 외워서 그래요. 반주를 외우셔야 돼요. 잘 분석을 해볼게요. 반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입으로 표현해 볼게요. 짠짠 짠짠 짜란짠짠 띠띠띠띠띠 짜라짠짠짠 어우, 쑥쑥 들어오는데요. 힘을 들이면 바로 따라 하시니까요. 듣다 보면 음악에서 신호가 다 나옵니다. 시작하라는 신호가 나와요. 띠띠띠띠 짜라짠짠짠 요게 신호입니다. 자, 입으로 그걸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시작. 띠띠띠띠 짜라짠짠짠 풍악을 울려라. 이미 배우셨네요. 절대 헷갈릴 일 없겠네요. 그렇죠. 풍악하고 힘을 주면서 나와야지. 풍악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풍악 그래서 세게 나와야 돼요. 자, 해보시죠. 해보시죠. 진짜 잘 가르쳐주시네. 갑니다. 짠짠부터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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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풍악을 울려라. 금방 배우시는데요. 절대 안 틀리겠네요. 하실 것이요? 일도 아니요. 아니요. 일도 아니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 수단이거든요. 네. 할 수 있겠시요? 그럼 일도 아니요. 아니야. 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모습하고요. 네. 어찌 보면 저게 이제 수업이기는 하지만 네. 김현진 씨에게는 무대잖아요. 네네. 무대에 나와서 있을 때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과 네. 이렇게 차분히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뭐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대화할 때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제가 주인공이고 하나의 원맨 쇼잖아요. 제가 이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텐션이 차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서너 배 텐션을 끌어올려서 제가부터 막 신나게 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무아지경으로 빠져 있어야 회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동의를 이렇게
호응을 해줍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텐션이 높죠. 네. 지금보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도 있으니까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위축된 모습인 지금 좀 거예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 노래도 예. 해야 되니까 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노래 교실이라는 게 노래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네. 또 삶의 활력소를 그럼요.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오시는 분 중에 네네. 노래 잘하려고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 그냥 그 시간이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도 즐겁게 해주지만 오면은 옆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오시면 얼마나 반가워들 하시는지 그렇죠. 손잡아 주시고 오며 왔는가 잘 지냈는가 지난주는 왜 안 왔는가 이렇게 서로 안부 묻고 이런 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선생님과 노래 배우면서 막 웃고 소리 지르고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활력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지 끝나고 나면 노래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잘 못. 배운 노래 잊어버리셨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그 나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게 제목도 중요한 게 몰라요. 아니에요. 네. 네. 그냥 그 시간 즐기고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를 또 기다리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저기 네. 방금 노래 교실 보니까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오, 제가 오, 부탁드리거든요. 네, 네. 근데 목소리는 전부 다 여성분들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남자들 목소리 남자들도 있습니까?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100명이면 한 5명? 많으면 5명. 어떤 곳은 남자분 혼자인 분, 노래교실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혼자 있거나 수가 적은 곳은 아무래도 다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 못 내시고 조용히 자기 키도 안 맞고 그러거든요. 네. 여성분들 키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또 그 즐거움 때문에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여성만 내서 모집하는 한번-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여성만 모집하는 건 네. 아니죠? 이돔산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미남자분들은 가면은- 환영합니다. 인기 그냥 바로 탑이죠. 이게 어머니들 같이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사시려면 노래도 좀 하시고 수다도 좀 떨고 네. 그래야 노래 교실 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어떤 곳은요, 이렇게 남자분이 오셨다가 너무 좋으니까 네. 사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등록하신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있습니다. 좋네요. 네네. 그러면은 수강생들은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네. 초대 가수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남자 가수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 가수도 오고 네. 남자 가수도 오는데 여자 가수가 오면 겁나게 좋아하세요. 네네. 근데 남자 가수가 오면 허벌나게 좋아하세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벌나게. 네, 남자 네. 가수가 올 때 그 호응은 네. 더 큽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여자분들이다 수밖에 없군요. 보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을 노래교실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 있습니까? 뭐 수많은 가수들이 지금 뭐 거쳐갔고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 지금 스타가 된 가수들 우리 임영웅 가수, 장민호 가수, 뭐 나상도 오, 가수 노래교실 이런- 오셨다는 모습이군요. 임영웅 무명 씨. 시절에 네. 무명 시절에 와서 이렇게 노래교실 와서 노래도 하고 장민호 씨. 네, 우리 어머, 장민호 어머. 가수. 네. 장민호 가수는 한 서너 번 다녀갔어요. 신곡을 낼 때마다 곡을 좀 PR하고 알리기 위해서. 네, 네. 나상도 가수고. 나상도 씨. 네, 지금 스타가 된 가수. 예. 그러면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무명 시절에 김현진 씨 노래교실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근데 또 문명시대에 거쳐간 가수들이 정말 또 잘 돼가지고 마치 제가 무슨 이렇게 키운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저 가수들이 사실 설 무대가 많이 없었거든요. 우리 문희옥 씨고요. 아우, 근데 화려하십니다. 이렇게 네. 노래교실에 와서 공연도 하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가면 네. 또 회원님들이 기억을 했다가 우리 방송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올 때 열렬히 또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가수들이 일단 처음에 어떤 너무 팬도 없고 PR하는 그 시간이나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래교실을 타켓으로 해서 노래교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이제 찾아주셨던 네. 많은 분들 모습까지 봤는데 네. 특히 임영웅 씨께 임영웅 씨. 감사한 마음 있으시다면서요. 네. 너무 고마운 가수죠. 그래서 물론 처음 무명 가수 때 신인 가수 때 왔을 때 남다른 그 포스가 네.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네. 이 친구는 정말 좋은 기회만 생기면 너무 잘 될 것 같다. 우리 톱 가수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잘 됐거든요.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가수가 됐는데 연락도 네. 못하고 지냈어요. 이제 잘 됐으니까 된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가수가 또 이렇게 의리 있게 임영웅 가수가 그 무명 시절에 다녀갔던 그 고마움을 네. 안 잊어버렸는지 제가 그 가수로 발표한 노래 아무도 모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를 직접 본인이 프로그램에서 불러줌으로써 아이고야. 그게 또 임영웅 가수가 부르니까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덩달아 제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름에 붕 뜬 것 마냥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예. 우리 언니하고 네. 엄마가 네. 임영웅 씨 왕팬이에요. 아하. 네. 그러면 김현진 씨도 이제 곧 아시겠네. 네, 바로 알죠. 마량에 가고 싶다 원곡자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세요. 이렇게 임영웅 가수와 인연을 맺었던 그런 선생님의 노래다. 그래서 정말 저를 만나면 막 반가워하시고 사진 찍자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임영웅이 된 것 마냥 네,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강진 가면은 임영웅 가수 가고 식당이든 어디 업소마다 전부 다 사진 걸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김현진 씨가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원곡자이기 때문에 이 원곡자의 포스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즘 축제장 가면은 이 노래 빠지지 않습니다. 문희욱 씨의 평행선. 네. 김현진 씨가 만들었어요. 네. 원작자가 직접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아, 기대되는데요. 자, 어떤 무대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자 손을 들어서 쭉 올렸다가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 양손으로 평행선 댄스 하나 둘셋넷 돌리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자 준비 네, 역시 원작자는 다릅니다. 아,
네, 문희옥 씨의 평행선의 원작자 김현진 씨가 직접 이 평행선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는 가사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너는 붙죠? 나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몰라. 네, 평행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사로 풀어냈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 가사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평행선. 제가 하도 많이 질문을 받으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나 공감합니다. 네. 아내랑 저랑의 관계가 딱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평행선이라는 제목을 놓고 가사를 좀 써달라고 작곡가 선생님이 의뢰를 했는데 네. 평행선을 뭘 어떤 테마를 잡을까 하고 있는데 마침 TV를 켰는데 우리 여당 야당 정치인 분들께서 서로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거다. 저런 분들처럼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분들을 한번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썼는데 이제 사랑 얘기로 살짝 틀어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제목이 먼저 정해지고 가사가 나중에 네, 이번 노래 같은 경우는 아. 제목을 한번 평행선이라는 제목을 작곡가 선생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행선 노래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보면은 네네. 저도 가끔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인데 아, 예, 예. 노랫말을 쓰고 싶은데 네. 이건 이제 트로트하고 발라드하고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저도 배우면 쓸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사실 작사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수없이 이렇게 뭐 예전에 엽서나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글 쓰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동산 선생님도 글을 쓰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아주 훌륭한 작곡가님이 노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글을 써놔도 네. 여기다 이제 음을 붙여야 이렇게 그렇죠. 노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룰이나 뭐 네. 라임을 맞춰야 된다거나 좀 네. 규칙이 있어요. 이게 평행선 같은 경우는 사실 멜로디가 먼저 나와서 거기에 제가 가사를 하나 한 글자씩 이렇게 채워 넣는 거 있죠.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였어요. 그래서 음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너는 너밖에 모르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16마디가 그냥. 네, 글자 수가 일정하면 훨씬 노래 만들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선생님이 그렇게 일정하면. 또 쓰기 좋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거기에 그 낱말 채우기처럼 이렇게 좋은 말들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서 만들어 갔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네. 김현진 선생님이 평소 경험담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 이제 평행선만 달리다 보니까 그게 아하, 네. 본인의 이야기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뭐 때론 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뭐 주인공의 감정들을 기억해 놨다가 그런 것을 이렇게 옮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노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노랫말에 많이 넣기도 하잖아요. 일부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네. 네. 자, 작사가가 되는 방법은 강의를 안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좀 전에 영상에서 그 노래교실에서 노래교실 회원분들과 함께 노래 배우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앞서 시작 부분을 저희가 조금 봤는데 네. 그러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시작만 잘 잡아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작이 좋아야지 살아나는 노래가 있고 네. 끝이 멋있는 노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진성 씨의 노래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시작이 좋아야 돼요. 네. 바람 끝자락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임팩트가 초반 있죠. 부분에서 기선을 잡아야 되는 노래가 있고요. 네. 어떤 노래는 있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멋있게 해야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노래는 뭐 앞이나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들으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지 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도입부, 뭐, 마지막,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으면 이게 노래 강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제일 해요. 많이 노래 하죠.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근데 네. 답은 되게 쉽거든요. 쉽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자, 우리 이dum 선생님, 예. 저 지정란 선생님,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죠. 이게 물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예.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많이 잘 날마다 공을 갖고 놀아야 되죠. 자, 그럼 노래를 잘하려면 날마다 노래를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내가 노래를 좋아하게 돼야 되죠. 축구 잘하고 싶은 사람이 축구공을 싫어하면 잘할 수가 없고 네. 수영 잘하고 싶은 사람이 물을 싫어하면
잘할 수가 없듯이 노래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노래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노래랑 친해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공부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생활 속에서 즐겨 들으시는 것부터. 그래서 음악에 이제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흥이 몸에 이 그루브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좀 타실 줄 알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교실 같은 데 가서 노래도 따라 부르시면서 배우시면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노래 일상으로 끼고 살거든요. 노래를 일단 끼고 치는 거 사는데 정말 친하시죠? 네. 노래는 끼고 사는데 네. 실제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예전에 노래 좋아했는데 요즘에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제 목소리 자체가 원래가 이제 중저음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음 처리가 힘들어서 아하.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노래 안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입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혹시 고음 처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기책이라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께 제가 여행 전문가시니까 여행 갈 때 걸어가는 게 편해요?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걷는 거 좋아하시구나. 예. 좀 힘든 걸 좋아하시구나. 대부분은 다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차 타는 여행이 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음이 어려우면 고음 안 들어간 노래를 고르시면 되는데 본인이 고음 들어간 노래를 골라놓고 이걸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여행 갈 때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하면 노래할 때 고음이 안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부르다 보면 낮은 음과 높은 음 사이가 이렇게 멀지 않은 노래들은 네. 키만 잘 맞추면 무난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네, 있거든요. 노래방 가서요. 네네네. 그 키를 맞춘다고 표현하셨는데 키를 낮추면 이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상품 못 내리겠는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만 덜어내면 네. 이게 사실 사람마다 음색이 다르고 음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이렇게 성부를 나누듯이 우리 한별 씨 같은 경우는 좀 중저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락을 한다고 고음을 내면 그것만큼 듣기 좋은 하지 마요. 듣기 싫은 소리가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저도 네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전 평상시 이제 목근육이 여짠시 목근육이라고 이런 말 하거든요. 네. 노래를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해요. 네. 그 꺾기 같은 거 좀 포인트만 알면 네. 어떻게 딱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방법. 그런 기교는 사실 저도 사실 트로트 꺾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어렵구나. 잘 안 돼요. 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무술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내공이 쌓여야 네. 어떤 경지에 오른다고 하듯이 꺾기라는 것도 그냥 아마추어가 처음부터 꺾어야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아니에요, 또.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첫 단계가 첫 단계. 본인 노래에 본인이 취하면 꺾기는 저절로 돼요. 우리가 신이 나면 네. 꺾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재밌어서 꺾게 돼요. 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네 본인이 이렇게 꺾이는군요. 네 그렇죠 본인이 노래에 취하면 됩니다. 네 먼저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러니까 노래 취하는 거는 잘하시잖아요. 흠뻑 취해요. 그렇죠. 흠뻑 취해보니까 거기에 네. 내 나이가 어땠어.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네. 그 비책이 있었구만요. 근데 그 뭐- 비책은 막걸리 한 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고음이 안 되고 꺾기가 안 돼도 아무렇지 않은데 네. 많은 분들이 고음이 되고 꺾기를 해야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지. 제가 생각하는 노래 잘하시는 분은 내가 노래를 했을 때 주위 분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 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지만 주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재밌게. 근데 그게 잘하는 건데 본인은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죠. 음정 박자에 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스스로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노래에 취하고 내 자신에 취하고 네. 그러면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활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 계시잖아요. 또 무대에서도 또 노래교실에서도 늘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점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기분이 좋고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노래도 막 소리가 잘 나오고 그러면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몸도 좀 피곤하고 목도 잘 안 풀려가지고 노래를 해도 고음도 안 올라가고 이러면은 수업이 굉장히 1분이 꼭 한 30분 같고 네. 그런 때가 있어요. 시간도 안 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좀 뭔가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
그 뒤에 오는 약간 후회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기분 좋은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저하고 싸움이죠. 예, 저하고의 싸움. 그렇다면 그 노래 강사로서 정해놓은 본인만의 철칙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뭐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 거, 네, 이런 거 일단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매주 그 1회거든요.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항상 거기 가서 이렇게 어머님들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론 그 음주를 안 해요. 술을 안 먹습니다만 이게 안 좋아해서 안 먹게 됐지만 또 이 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술이나 담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려고 그래야 제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프로답습니다. 늘 바쁘게 활기차게 살고 계시는데 누구나 이렇게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꺾어질 때도 있고요. 다시 맞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성기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김현진 씨는 지금이 나의 전성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성기는 언제 올까라고 한참 이렇게 좀 전성기를 바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전성기는 내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일. 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좀 더 하면 전성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전성기가 내일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언제나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데 목표나 꿈도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걸지. 아니, 지금 뭐 일단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잖아요. 물론 노래 강사를 일찍 시작해서 노래 강사들 선생님들 모임 가면 제가 항상 막내였고 좀 어린 강사였는데 지금 이제 저도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니까 제가 과연 이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제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 같은 텐션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우리 엄마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고 그다음에 지금 틈틈이 또 곡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곡들을 써서 많은 또 우리 가요계에 많은 곡이 발표돼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제가 일단 건강에 관리를 그렇죠.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네. 제일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도 좀 챙겨 먹고 네, 고기도 좀 사 먹고 네. 네, 그러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이돈산 위원님께서 난생 처음 춤추고 노래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간? 실제 그랬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실제로 멈추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으로만 봐서는 1시간 동안 혼자 춤추고 노래하신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초대석에서 첫 번째로 모신 분 김현진님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처럼 노래로 비타민과 같은 시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이어트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산과 사랑에 빠졌다는 분입니다. 산 전문 기자 김희순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직 우리 전라도의 산만 찾아서 취재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한 30여 년 동안 우리 남도의 섬과 산을 구석구석 찾아 지금 다니고 있고요. 현재는 그 월간산이라는 잡지에 호남 지역의 산을 매월 연재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 전문 기자,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이 다 좋으시겠습니다만 가을에는 유독 조금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계절의 변화 바뀌다 보니까 특히 네.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츠렸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또 계절의 산들이 모양이 이제 낙엽이 지면서 또 이렇게 단풍과 그리고 그 얼새가 지면서 풍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여름에는 많이 움츠려 있다가 네. 산행을 많이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을
사랑하는 전문 기자이면서 개인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산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그 첫 시작이 다이어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배에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한 24, 5년 전에는 약 80kg가 훨씬 넘어갔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68.5kg 평균 이 무게를 현재 뭐 한 거의 15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행을 통해서 그 음식 조절을 통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들과 같이 무등산 세인봉을 500m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높이인데 제가 무려 처음에 선배 따라갔는데 12번을 쉬면서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 뒤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호흡을 가볍게 조절하면서 걸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2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산과 함께 하셨겠습니다만, 사실 뭐 횟수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냥 궁금하니까요. 네. 예. 혹시 재방문한 산까지 합쳐서 몇 회 정도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까요? 예. 제가 산행 초창기에는 우리 고장의 명산, 전라도의 명산 108군데를 제가 리스트를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뽑으셔서. 지도를 보면서 계속 산을 다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또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많은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산행의 조건을 갖춘 산이 약 3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산들을 제가 거의 다 가봤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순창 아미산 같은 데는 바위산인데 조그만 산인데도 경치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산은 제가 길을 뚫기 위해서 뭐 5-6차례 갔다 할지 뭐 이런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산의 모습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생각할 땐 그러거든요. 그냥 똑같아 이렇게 보이거든요. 산은 똑같은데. 세모 아니면 동그라미. 산의 모습은 변치 않고요. 어느 정도 지정하면 항상 그 모양과 특성들이 항상 그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실 때 뭐 380군데 정도의 산을 다 올라가 봤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서 어딜 가봤나 하나도 꼽을 수가 없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산의 매력이 더 깊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이란 것은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처럼 사람 자체가 존귀하고 고귀하고 대접받아 마땅한 것처럼 네. 산도 명산이 따로 없습니다. 큰 산이 좋은 산, 작은 산이 좋은 산, 물이 많이 좋은 산, 계곡이 많은 산이 좋은 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크기와 작은 산도 각자 그 속에는 사람의 이야기, 그 속에는 역사, 그리고 조그만 골짜기에도 어찌 보면 우리 의병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어떤 산속에 어떤 애절한 사랑 이야기, 사람 이야기 녹아있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산은 자체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산의 가치를 쳐다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가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 또 아는 만큼 특별하게 나한테 산은 다가온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특별함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그 산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영상 중에 한 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소개할 것은 완도 청산도에 있는 제가 코스를 유튜버 여러분께 별미산행이라는 소개하기 유튜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 채널인 거죠. 근데 2007년도에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다 산행이 종은 별미 산행이니까. 매우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등산 자체로도 매우 좋게 합니다. 완도에 가면 청산도가 11곳의 길이 있는데 그쪽 지역의 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아주 추천하고 싶은 길이 바로 그 명품 1길 코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남녀노소 소개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부담이 없는 코스이긴 합니다. 명품길 1코스는 등산이라기보다는 이게 트레킹 코스로 보는 것이 무난할 듯 싶습니다. 그만큼 어떤 고도 이렇게 차이가 높지 않아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청산도항에서 제가 도착하면 그 배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흥리 범바이 입구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께 우리 범바이 가겠다 하면은 그분이 또 친절하게 거기서 또 내려주십니다. 예, 입구에서 범바이까지는
약 1.8km, 약 30분 정도를 그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범바에 가게 되면은 커다란 그 호랑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그 포토존입니다. 장기대면을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사진 작가들이 손꼽는 그런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이곳에서 사진도 바로 직접 내려가서 찍으신가요? 보시면은 예, 명품 그렇습니다. 1코스와 1코스가 만나는 장기비 해변인데 자연산 홍합들이 여기 납니다. 그래서 이곳 청계리 주민들의 어찌 보면 보물청 같은 곳이죠. 정말 걱정해도 마음이 넓어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말탄바위 그쪽에서 보시면은 이 장기비 해변까지 전체가 다 보이는 조망이 또 포인트인데 이곳에 또 사진 포인트가 아주 더 좋습니다. 우리 이 1코스 가실 때는 바위들이 좀 많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곳 가실 때는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인적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지모에 갈 때는 스틱을 2개를 꼭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게 산행의 기본 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바닷가 낭떠러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계절 아무 때나 좋지만은 특히 우천 때 그때는 피하시기 좋겠고요. 말탄바위 지점까지 가시면은 명품 일길 코스가 종료한 지점입니다. 여행은 채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나를 비우기 좋은 힐링의 섬, 이 청산도를 찾을 때는 명품길 1코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지침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청산도를 가기 전에 꼭 보고 가면은 그만큼 더 많이 보이고 더 알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영상도 있었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분석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 이 분야의 전문가 돋보게 쓰고 보셨어요. 이동상 위원님 전라남도 홍보위원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청산도 사실은 여러 번 가봤거든요. 네. 여러 번 가봤는데 방금 영상 잠깐 보면서 제가 지금 청산도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또 영상 편집까지도 방금 이제 소개하시기를 청산도를 걷기 좋은 힐링 명품길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 영상 보면서 참 영상도 명품이다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진짜 뭘 많이 분석해놨네요. 저는 전복하고 홍합 저거 먹으러 가야 된다. 아니 먹거리도 소개해 주시고 지금 뒤쪽에서 우리 언니들께서 아이고 가야 돼. 이번엔 가야 돼. 이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잘 봤습니다. 저쪽에는 양식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저기 전자파가 아주 강해가지고 청산도 범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장이 굉장히 셉니다. 외국의 그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거기는 자기장이 아주 세서 그쪽 지나갈 때는 나침판에 이렇게 방에 틀어볼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셌는데 그 앞쪽에 아래쪽에는 자연산 홍합만 있습니다. 네. 근데 주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정남 씨께서 좋아하시는 별미 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별미 산행이 가능한 그런 곳들을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중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곳이 여수 소리도의 필봉산을 준비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 필봉산은 자그마한 산입니다. 여수 여객터미널에서 1시간 4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는 거리인데 사실은 1박 2일 정도 가면 가장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그쪽에는 우리 여수에서 손맛이 가장 좋다는 식당이 사실 2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수 소리도는 연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곳에는 아마 여수의 가장 명품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등대, 여수 소리도 등대가 있는데 네. 그거는 1903년에 지은 해양수산부에 정한 가장 가고 싶은 그런 등대 중에 하나죠. 네. 네. 소리도 연도 지금 바닷가 해안 쪽이 나와 있는데 그쪽 일대는 기암괴석이 좋습니다. 저기 바로 소리도 여기 등대가 되어 등대인 있습니다. 거죠? 1903년에 지어진 등대가 되어 네.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데가 소룡단이라 저기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는 보면은 해녀 밥상이라고 그 해녀 민텔에서 운영하는 밥상인데 1인 1식에 35,000원입니다. 저기서 보면 해녀가 직접 바다에서 잡아 있는 그런 생물들 갖다가 직접 이렇게 지금 떼고 있습니다. 네. 꼭 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다양하고요. 싱싱해서 꼭 한번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미 산행 두 번째는요, 고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흥의 두방산이네요.
예. 고흥 두방산은 그 벌교와 고흥 바로 입구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은 양파 껍질 까듯이 오히려 점입 가경이란 말이 어울 정도로 산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산입니다. 네네. 우리 남도에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적으면서도 속살이 깊은 이런 산들이 많은데 바위산입니다. 이 산은 바위산인데 두방산, 병풍산 그리고 첨산 이렇게 시작되는데 네. 저 기자님이신가요? 제가 지금 아니시죠? 모델입니다. 아, 모델이시래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 바닷가 조망이 대단히 뛰어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거는 바로 비조암이라고 야. 저 위에서 보는 바다의 또 이 일대 경치가 사실 산 높이는 400m 급밖에 안 되지만은 산의 높이의 경치는 거의 1000m급에 가까운 그 정도로 조망의 경치 있습니다. 저게 바로 두방산 비조암에서 보는 바로 경치가 되겠습니다. 네. 저 일대 보면은 저 멀리 그 아주 그 남해 쪽의 일대의 해안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조망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네. 제 두방산 입구에 있는 귀절암이라는 그쪽 암자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바로 산행 밑에 끝나면은 먹을 텐데. 바로 유명한 별미산행이네. 소문난 갈비탕이라는 그 갈비탕 맛집이 오묘해. 있습니다. 오묘했지 저기 갈비는 약 50년 된 맛집인데요. 네. 저 집은 사실은 그 동강면사무소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있는데 제가 가면 꼭 가서 들린 곳인데 네. 저기는 살에 붙어 있는 갈비뼈 뜯다 보면은 마지막 국물까지 다 먹게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기도 예. 부드럽더라고요. 그 산 경치를 촉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산 경치를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숨 죽이고 이렇게 보시다가 음식만 나오면 갑자기 지정남심이 오메 지금 그게 이제 산행의 또 다른 묘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별미 산행 가보겠습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산을 준비하셨네요. 예. 전북 군산에도 명산이 많지만은 네. 전북 군산의 선유도 장자동에서 불과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관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관리도라는 섬은 아마 지금까지 고군산 열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지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해금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산은 꽃지섬이라고도 부릅니다. 꽃지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 아름다운 섬인데 이 산은 바닷가 쪽에 있는 해금강과 네. 그다음에 천공굴이 대단히 포인트입니다. 거기는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관리도 선착장인데 저희가 바로 관리도의 만물상이 되겠습니다. 저 일대 해식의 바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는 그 유명한 천공불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바닷가 쪽에 저기서 보는 그 수평선이 보이는데 이제 수평선 사이로 배가 지나고 해가 지고 이런 모습은 대단히 아름다운데 사실 저 일대는 좀 위험합니다. 현재는 위험해서 권하지 않는데 사실 그렇지만 꼭 저기 권하고 싶은 관리도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한 곳이 걸어서는 되겠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죠.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갈 수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관리도 위에 정상에서 보는 저 멀리 보이는 가 선유도 바로 장자도가 되겠습니다. 저 선유도 멀리 저쪽이 주 봉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 바로 이거는 관리도에서 유명한 돌개 해물라면입니다. 돌개라는 꽃게보다 약간 더 적은데요. 네. 그 두 마리가 듬뿍 들어가고 거기서 직접 잡은 바지락과 그다음 거기서는 청양고추를 넣어서 직접 사사사 써서 먹는데 산에 꽃나에 먹으면은 입이 국물이 아주 그냥 입에 착착착 달라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가격도 착해서 한 그릇에 9,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주인장이 히말라야를 등산했던 산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네. 아유, 일단 저희가 흔히 먹는 라면에 저 돌개가 이렇게 두 마리나 들어가면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실패할 수 없는 맛입니다. 네. 저희가 세 군데를 만나봤는데요. 뭐 별미산행이라 산과 또 별미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아주 유명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네. 혹시 두 분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뭐 있으십니까? 저 소리도는 2번 가봤어요. 아, 예. 소리도 이제 연도 솔개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도 정말로 기암괴석 아름답죠. 그리고 등대 사진 나왔습니다만 그 육각형의 등대, 몽돌해변, 소리도 정말로 이제 가봤는데 사실은 필봉산 산에는 안 올라가봤습니다. 예, 산 산에는 안 밑에서만 보시고. 놀아봤고 선유도 저기 관리도 말씀하셨는데 관리도 같은 경우는 장자도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섬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 어딘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해녀 밥상하고 갈비탕하고 이 해물라면이 라면, 네. 동동동동동동 뛰어다녀서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먹으러 가야죠. 근데 네. 지정남 씨, 네? 소리도가 왜 소리든 줄 아십니까? 소리 잘해보여 가면? 지정남 씨 먹는 이야기 했는데 네. 먹는 소리까지도 아름다워 소리가. 아, 그래서 소리. 정말요? 농담이죠. 뜻은 맘자시고 식은 소리 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열린마당 팀에서 네. 만약에 산을 간다고 하면 이 기자님과 이돈선 위원님께서는 산행을 하시고 저희들은 남아산 밑에서 별미 먼저 먹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딱 좋겠다 생각을 근데 사실은 합니다. 이제 소리도는 솔개섬이어서 소리도 지형이 솔개에 나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네. 소리도라고 한답니다. 네. 네. 오늘 이쪽 자리 처음 오셨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미리 다 이제 적응을 완벽하게 하셨네요. 저희한테 농담을 던지시는 거 보니까. 예. 자, 평소에 저는 산 타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을 되면 가을이니까 산 한번 가야지 않겠어? 그럼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을 산 안전 산행을 위해서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준비하셨죠? 아, 네네. 보통 그 겨울산이랄지 이럴 네.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산이 위험한 경우는 사실 가을산은 낙엽이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특히 낙엽이 쌓이면 웅덩이가 쌓이기 때문에 미끄럽죠. 발목 저림이랄지 이런 네.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을산에 가실 때는 특히 스틱을 반드시 2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물론 산에 다니다 보면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틱을 또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낙엽을 이렇게 위험에서부터 지할 수 있는 그런 스틱 준비해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계절이 갑자기 바뀌고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벌에서 따뜻한 보온 옷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장갑까지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산의 난이도, 시간, 거리를 분명히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일몰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산을 몇 시 이후에, 3시 이후에 5시까지 하산할지 이런 시간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고 끝으로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산에 많이 다닐 때 물론 이제 지도를 예전에 많이 갖고 다니는데 사실은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갖고 오시기 때문에 배낭 속에는 반드시 배터리 충전기 뭐 이런 거 좀 갖고 가시고 비상시에는 자기가 그래서 불 켜서 응급시에 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 4가지만 항상 갖고 가셔도 가을 산에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매너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매너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지금 요즘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산행 문화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에서 가장 지키셔야 할 것은 아마 음식물 쓰레기 이 문제를 가장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식사하고 나서 반드시 그 음식물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배낭에 담아오셔서 버린다 할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산에는 인화성 물질, 특히 라이터, 성냥 이런 것들 사실은 그거 정말 금해됩니다. 나무 하나 키우는데 100년, 200년, 500년 가지만 그거 타는 거 순간 5분, 10분이면 다 탑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인화성 물질은 반드시 안 가져가는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굳이 산행 예절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산 밑에서 올라오시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먼저 한쪽으로 길을 비켜주시고 먼저 올라오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올라가시면 먼저 도와드리고 이러한 질서 이것만 지켜진다면은 아마 우리 산행 문화는 나머지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풍광이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가을 명산들을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소개해 주실 산이 영광 법성포의 대덕산입니다. 예. 사실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억새 네. 내지는 단풍, 단풍. 이런 것을 대부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은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명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소개한 것들은 사실 우리 남도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크지는 않지만 작으면서도 정말 이곳은 꼭 가야겠다는 특징이 있는 곳인데 오늘 첫 번째 제가 소개할 곳은 영광 법성포에 가면 그 산은 만덕산은
사진 작가들이 네. 10월 초 이때 보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산이 있습니다. 네. 높이는 높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 이곳은 이 산의 위에 정상 주변에 올라서면은 소위 물돌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들물과 날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S라 이렇게 돌아가는 그 물돌이가 있는데 이곳은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황금빛으로 벼가 익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법성포 전경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바라보는 그 저 앞에 논이 노랗게 익었을 때 모습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국의 사진 작가들 출사하는 장소가 바로 저것이 되겠습니다. 예, 법성포 대덕산인데 여기는 대덕산 정상 2층 정자가 되는데 이 산은 그렇게 높진 않고 반나절 산행지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산은 이 산 입구에 있는 조그만 암자인데 이 암자 안쪽에는 굉장히 그 석간수가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조금 철분 성분이 많은데 저게 나온 밥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 그렇게 맛나고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쪽 저기 특히 알다시피 먹거리와 맛이 많다는 건 이쪽은 우리 아는 그 모시 송편 그리고 법성포 영광 굴비, 해풍에 말린 굴비 저기 하면 산행 후에 맛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초보자분들 너무 높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꼽아주신 가을 명산도 역시 영광입니다. 안마도 뒷산이네요. 아, 예. 영광 그 계마항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43km 우리 서해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가면 이제 서해 영해 기표가 있는 곳인데요. 사실 이 안마도의 뒷산이라는 곳은 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우선 첫째는 이 산에는 거의 3km에 달하는 그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이 산에는. 그래서 이 다른 데와 달리 지금 백패커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바다에 떠 있는 초원지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안마도인데요.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능선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난이도도 없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가을의 억새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사방으로 좌우 조망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너편이 바로 이제 저까지도 그 억새가 계속 이어졌는데 저기에 풍광과 조망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억새를 보시려면은 저 안마도 뒷산을 꼭 추천하고 싶은데 저기에는 또 하나 보물이 5월달이면은 저쪽에 왕진해가 있습니다. 진해가 상당히 손가락보다 긴데 진해요? 왕진해. 진해. 저게 네. 진해인데 그 마을 사람들의 주민들을 쥐갑을 두각게 해주는 효자입니다. 저게 효자. 저게 50도까지 진해주가 이게 50도까지 술을 담궈서 먹는데요. 진해가 한 30마리 들어가는데 무려 그게 한 15만 원씩 합니다. 진해주 하나에.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특히 저게 신경통 내지는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서 가시면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먹어야 하는 거군요.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 근데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요. 이거를 직접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지금 살짝 보니까 이돈삼 위원님은 또 뭔가를 적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안마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본 지는 오래됐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 예전에는 그 초원지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탄우 방목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곳인데 앉아서 쳐다보면서 안마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생 사슴들이 지금 막 무리로 지금 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그 산보다 솔직히 산은 좀 올라가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평지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좀 그냥 걷기 좋은 트레킹하기 좋은 산도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어요. 오늘 또 골라 오셨죠? 트레킹 코스 좋은 그렇습니다. 곳. 네. 산행이 힘드신 분들 위해서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걷기에 대한 운동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는 정말 걷기에 좋은 그런 트레킹 코스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중에 오늘 딱 3군데만 세 군데만? 소개하는데 네. 나중에 오시면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교가 자, 나왔군요. 벌교에 네. 가면은 벌교 장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기에 북두름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벌교 장도는 우리나라 벌교 꼬막, 참꼬막의 주산지입니다. 네.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장도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해안 데크길이 잘 돼 있는데요. 저기는 거의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싸먹싸먹 걷기 아주 좋은 그런 섬인데 이 해안가 조망이 굉장히 좋고요. 저기는 특히
찬바람이 날 때 보통 11월 달, 1월, 2월 때 저기는 뻘배, 바닷가 갯벌 위에서 그 꼬막을 캐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배로 밀고 다니는 집 뻘배가 있는 그 바로 섬이 바로 저 장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수시 여자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는 여수 여자도라는 섬이거든요. 네. 여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섬인데요. 여자도는 정말 바다 위에 수반을 하나 넣은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저기 여자도의 짱뚱이 다리라고 그랬는데 마치 짱뚱이처럼 힘차게 움직이는 모양의 다리인데요. 저 일대는 짱뚱이와 다양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 일대 저 바로 섬 건너편은 소여자도 대여자도 섬을 왔다 또 왕복하는데도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트레킹 아주 좋습니다. 저기는 여자도 입구에는 자그마한 섬인데 저렇게 섬의 구석구석 걸을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은 힐링의 섬이 되겠습니다. 네. 야, 그리고 완도입니다. 또 하나 숨겨놓은 것은 완도에 가면 금당도가 있습니다. 금당도는 공산이란 굉장히 명산이 아닌데 그 산 말고 금당도 바로 옆에는 교암청풍이라는 트레킹하기 좋은 그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는 저기는 바로 세포리 전망대인데 세포리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의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금당도는 교암청풍을 가지고 바다에 있는 지질박물관 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과 세월과 바다가 만드는 어떤 바다의 귀암괴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완도 금당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봐도 이렇게 좋은데요. 안전하게만 즐길 수 있다면 직접 즐기기에 이 산만한 게 없죠. 그렇습니다. 예. 산이란 것은 사실 산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을 5분 정도 스트레칭 해주고 가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 산행할 때, 예를 들어 산행할 때 준비 호자 안고 가면은 무릎이 절린달지 허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산행하기 전에는 가볍게 집에 계단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 사실 때. 네. 그래서 계단을 뭐 한 5분 정도 속도를 빨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셔서 그것만 가볍게 트레이닝 하시더라도 산행할 때 자기 몸 하나는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안전산행의 첫걸음이라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쪽 자리에서 처음 함께하셨는데요. 위원님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예, 재밌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번 주에 저기 가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 저기 가야 되겠다.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남 씨도? 저도 먹으러 갈 곳이 많아졌구나. 네. 꼬막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네. 우리 그 선생님 김현진 선생님 가르쳐 주신 노래 부르면서 한번 갈랍니다. 걸으러. 예. 네. 자, 오늘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손님으로 가을 산행의 맛과 멋 함께 전해주신 김희순 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열린마당 초대석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신나는 가을을 기대하는 분들께 노래로 그리고 또 가을 산의 멋으로 전해드려서 1시간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